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목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에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오래전에 밀러가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수년 동안 당나귀는 열심히 일했으며 밀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당나귀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고 주인은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숙고 끝에 밀러는 당나귀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그를 떠났습니다. 당나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우연히 걸려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영광스러운 도시 브레멘으로 가서 벌이 음악가가 되어 기타를 연주하며 생계를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당나귀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풀밭에 누워있는 슬픈 개를 만날 때까지 나무 사이를 나섰다. 그녀는 먼 길을 뛰었고 이제는 길에서 지쳤습니다. 당나귀는 개를 맞이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개는 그가 한때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한 마리의 먹이도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늙어서 더 이상 개임을 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조금 생각하고 개에게 벌이 음악가가 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개가 뛰어내려 행복하게 짖었다. 그는 노래하고 드럼을 잘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당나귀 회사를 유지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나귀는 브레멘에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걸었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새로 만든 친구가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에게 왜 그렇게 불행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늙었고 더 이상 쥐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악한 여주인이 고양이를 집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당나귀는 개와 협의했고 그들은 고양이를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룹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도중에 수탉을 만날 때까지 브레멘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앉아 거시기에 목 아래로 공포로 울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 수탉이 여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서 수프를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나귀, 개, 고양이는 수탉을 그룹으로 불렀고 발랄레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극단은 밤이 될 때까지 숲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큰 나무 옆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귀와 개는 아래에서 눕고 고양이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고 수탉은 나무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빛이 번쩍였다. 수탉은 노쇠한 눈을 떴고 빛이 어두워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두막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성공적인 강도를 축하하는 4명의 강도를 보았습니다. 이미 꽤 배가 고파진 음악가들은 산적을 은신처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르익었습니다. 당나귀는 창벽에 떨어지고 개는 당나귀에, 고양이는 개에 앉았고 수탉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갑작스런 괴물의 출현에 겁에 질린 강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두막을 나갔다. 그리고 친구들은 행복하게 오두막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의 음식을 먹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그들의 은신처가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참지 않으려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사를 위해 강도 중 한 명을 보냈습니다. 밤에 숨어 오두막으로 들어갔지만 어둠 속에서 고양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밟았습니다. 고양이는 분노로 산적의 다리를 긁었다. 개는 손을 깨물었고 수탉은 머리를 쪼아댔고 당나귀는 온 힘을 다해 눈으로 발굽을 찼습니다.
그래서 산적은 겁에 질려 오두막을 빠져나와 나머지 강도들에게 끔찍한 거인들이 그들의 은신처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숲의 집에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고 스스로를 브레멘 음악가라고 불렀습니다.